아유, 손님 가셨어? 네, 근데 마치고 왔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다. 고객님께서 패브릭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패브릭하고 이제 가죽이 뭐가 더 좋은지 실제 사용을 하면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패브릭 소파랑 가죽 소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패브릭 소파가 무조건 좋고 가죽은 안 좋다. 네. 가죽 소파가 무조건 좋고 패브릭 소파는 안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 간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아마 이번 영상의 취지가 되지 않을까. 패브릭 소파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서는 우선은 가죽 소파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는 다 동일한데 마감재만 가죽이냐 패브릭이냐의 차이다 보니까, 가죽은 비정형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소가 살아있던 생물이기 때문에 재단할 때 좀 이제 로스 나는 것도 많고 잘못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이 있지만, 패브릭은 1m 40 폭으로 해서 롤로 이렇게 말아서 장판처럼 말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큰 기술이 없어도 좀 자를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로스율도 좋고 가죽은 안 나오면 막 나눠야 되는데 가죽처럼 나누지 않아도 이제 크게 잘라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이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데 저희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네네. 둘 다 기술자가 잘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보러 가시죠. 아, 네. 제작할 때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건데요. 요 패턴이 뭐냐면 소파의 방석이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한 수십 가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소파 하나 만들 때.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고 반대로 또 한 장 더 자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 두 칸을 자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르면 로스율이 아예 없어요. 이게 최대한 딱딱 맞춰서 잘 자르면 재단이 가죽보다 훨씬 쉽다라는 거. 거기에 심지어 이 원단을 두 겹, 세 겹 겹쳐놓고 자른다면은 한 번에 소파를 몇 개를 더 재단을 할 수 있다. 가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은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한번 나왔었지만 이렇게 모양이 다, 소마다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 바깥쪽 같은 경우 다리나 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파에 쓰기에 좀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등이나 엉덩이를 많이 쓰거든요. 자, 한 개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얘도 하나 올려놓고. 아까랑 다르네. 그죠. 보면 이렇게 나란히 놔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가죽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가죽이 안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앞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못 자르니까. 그래서 못 자르게 당겨야 되고, 얘가 들어가는 부분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겹쳐버리면 소파를 만들었을 때 저 방석에 갑자기 이쪽에다가 이런 데다가 이제 넘버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은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가죽을 굉장히 밝은 데서 보고 가죽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다 체크를 합니다. 상처가 어디 있고 어디 있으면 안 되고 다 체크를 해서 올려놓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바깥 부분은 아예 소파에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가죽을 이태리에서 구입해 올 때는 이런 바깥 부분까지도 다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가죽은 패브릭보다 수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죽 소파가 패브릭 소파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개, 이런 거죠. 소파 만들 때 보통 소가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많이 들어가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단의 값에서도 많이 차이 나지만 재단할 때 가공비, 인건비죠. 그건 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패브릭 소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능성 소파를 90% 이상은 보시잖아요. 그쵸. 기능성 패브릭 자체가 나왔을 때 홍보가 막 드라마틱하게 뭐 잘 지워지고 뭐 하지만, 우리도 써봤지만 사실상 잘 지워지던가요? 좀 시간 좀 지나면 결국에는 더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더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패브릭 소파 전문 브랜드 뭐 아시려면 다 아실 수 있는 브랜드에서 보면은 거기도 잘 지워지긴 하는데 보시면은 케어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지만 케어 서비스를 많이 받잖아요. 옷도 자주 빨게 되면 어떡해요?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고 보풀이 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물도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능성 좋은 소재라도 많이 빨고 하다 보면 기능성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가죽 소파는 수명이 짧고 뭐 때가 많이 타고 지워지지도 않고 사실상 가죽은 기본적으로 발수는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패브릭 소파 그런 장점을 얘기하면서 가죽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브릭 소파 파시는 분들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기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파셔야 되지 않나요? 패브릭은 구매하신다면은 이 장점이 색감이라든지 질감 같은 것들이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다 보니까 그런 장점으로 사시고 가죽보다 오래 쓰고 싶어서 산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 패브릭 소파는 포장할 때도 보면은 포장을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죠? 이런 모퉁이 같은 부분도 가죽은 살짝 땅에 닿고 이래서 까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패브릭은 살짝만 긁혀도 그냥 다 까집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게 반려견, 반려묘들이 가죽은 긁으면 찢어진다고 응대를 해도
아예 안 들으세요, 귀 닫고. 그죠, 맞아요. 무조건 네. 패브릭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 이게 저희도 실험을 다 해보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요. 네. 가죽을 긁을 정도의 고양이는 네. 패브릭도 긁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네. 쿠션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패브릭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패브릭도 네. 박살이 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패브릭을 가든 가죽을 가든 사실은 똑같다. 네. 보시면 돼요. 네. 패브릭 소파들의 이제 단점이 강아지들은 오줌을 쌀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가죽은 잘 스며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스며지지가 않는데 패브릭은 발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닿으면은 바로 떨어지지 묻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액체가 묻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가 있잖아요. 네. 문질러질 수도 있는 네. 거고 이런 무조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명을 가끔 드리는데 우산도 방수가 안 돼요. 아, 그쵸. 우리가 쓰는 우산도 방수가 안 되고 맞죠. 발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패브릭이 무조건 이제 완벽하게 방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랑 다르게 기능성 원단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태리 가구 박람회나 독일 가구 박람회에 가도 기능성이 있는 원단이 아예 없어요.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 유럽에서는 안 쓸까 네. 물어봤는데 기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 후가공이에요. 이 후가공 자체가 일단은 반입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가장 수입 기준이 까다로운 곳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에다가 수입하는 공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제품은 최고라고 인정해줘요. 왜냐면은 영국이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영국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원단이라든지 이런 기능성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냐 했더니 네. 아예 반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네. 어차피 쓰게 되면은 다 없어지게 되고 네. 이 후가공 자체가 다 케미컬이거든요. 네. 이게 다 인공 소재로 다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체에 자기들 안 좋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패브릭 소파하고 가죽 소파하고 디자인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패브릭 소파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가죽은 모양이 막 다르기 때문에 크게 자를 수가 없어요. 패브릭 소파는 로스율 생각을 거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은 많습니다. 반대로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죽으로 만들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아, 로스가 또 생기고. 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시죠.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패브릭으로 만들면 사실 이런 디자인도 이제 가능합니다. 요새 이제 한창 이제 패브릭 소파 유행한 스타일인데 여기 보면은 원단이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도 이렇게 크게가 한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엄청 크네요. 맞아요. 이렇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패브릭은 이렇게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죽은 이렇게 큰 거를 한 장을 잘라버리면 네. 다 버려야 됩니다, 거의. 네, 나머지 부분 네. 자를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옆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한 개로 다 썼죠. 네, 이런 것도 이제 가죽으로 하게 되면 이런 데를 가끔 나누기도 합니다. 나눠야 됩니다, 이런 데를. 그래야지 확실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패브릭 소파로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가죽보다는 크게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제 소비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재단선이 많은 소파들은 예쁘지가 않아요. 맞죠. 그만큼 재단선이 많으면은 이건 싼 소파라구나 인식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패브릭 소파는 필요한 재단선만 남기고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패브릭 소파들이 이런 깔끔한 감성은 확실히 좋습니다. 이 소파를 만약에 가죽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소파 네. 곱하기 2가 되죠. 근데 소비자분들은 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항상 가죽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자르게 되면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가죽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착색감 같은 경우에도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장력이 가죽보다는 가죽은 더 두껍잖아요. 이 원단처럼 그러니까 좀 신축성이 좀 있는 원단을 사게 되면은 이런 거위털에 들어간 원단들은 이게 확실히 앉았을 때 굉장히 잘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근데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 거위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착색감이 좀 다르죠. 원단의 뭐 가격대라던가 네. 독일이다 이탈리아다 뭐 이런 거 네. 얘기하는데 원산지라던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요. 이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네. 한데 이 업계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네. 보면 다들 이태리 마크 있고 네, 맞아요. 독일 마크 있고 벨기에 마크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수입 신고서를 받아보면은 일단은 제조국은 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를 하고 네. 국내에 들어오고 국내에서는 뭐 벨기에산 네. 뭐 원단 뭐 유럽 원단으로 만든다고 네. 홍보는 그렇게 해요. 네. 홍보는 그렇게 하는데 다 거의 대부분 중국산 게 많고 저희가 쓰는 가죽 기준으로 할게요. 네. 그냥 저희가 쓰는 가죽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해요.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패브릭 원단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대부분 다 중국산 원단들이 좀 많고요. 가죽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금액 정도 된다. 패브릭 종류도 엄청 많을 거예요. 검색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는 뭐 어디 거는 뭐 벨기에고 뭐 어디 뭐 엄청 많고 종류도 무지하게 많고 회사도 무지하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을까요? 종류가 많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만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죽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가죽을 수입하시는 유통하시는 분들만 봐도 정해져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입해서 쓰지만 네. 근데 원단은 페어만 가도 원단의 종류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이 원단 이름이 1번이다 네. 하면은 내가 2번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팔아도 제재가 안 합니다. 제가 원단 공급자고 네. 이제 매니저님이 판매사라고 치면은 제가 원단을 공급해드려요. 네. 이름을 그레이라고 할게요. 네. 그레이라고 해서 공급해드리면은 홍보하실 때는 얘는 핑크라고 홍보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 이름을 바꿔도. 이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단인데도 네. 이름만 바꿔가지고 판매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공장이 다 어딘지도 알아요. 원가도 다 아는데 네. 금액을 엄청 비싸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막 유럽산 원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설명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어디서 수입되었는지 아니라 어디서 제조되었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중국에서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패브릭도 분명히 있을 거고.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원산지는 좀 제대로 좀 밝히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제 뭐 벨기에 다 독일을 하는데 네. 그 유럽에서 어떤 원단을 쓰나요? 유럽에서 원단의 좋은 원단이라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좋은 원단이 기능성이 좋은 원단이 좋은 원단이라는 네. 거고 유럽은 정반대입니다. 천연 성분이 얼만큼이 들어갔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도 티셔츠 살 때 뭐 폴리가 얼마 들어갔는데 보나요? 면이 몇 %인지를 보잖아요. 면, 울, 린넨 이런 네. 것들이 얼만큼 들어갔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명품 회사들에서 파는 원단들 성분표를 보면은 대부분 코튼, 뭐 비스코스, 린넨 이런 것, 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폴리 100% 원단은 카피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그만 원단 제조 공장을 갖고 있어도 네. 폴리 100%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수록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원단들이 실제로 가죽보다 비싼 원단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은 한국은 기능성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하고 유럽에서는 진짜 좋은 원단을 사용을 해야지 내추럴한 걸 진짜 좋아하는 원단이다라고 구분을 짓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거의 그렇습니다. 네. 어떤 소파를 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취향에 맞는 소파를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달쯤인가 하면 제가 또 새로 이제 그런 브랜드를 또 런칭 되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이제 미드 센츄리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좀 이제 패브릭 소파들도 네. 많이 나오죠. 네, 저희도 어쨌든 패브릭을 또 이제 다시 또 네 시작하게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네. 네, 그것도 같이 좀 촬영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그런 걸로 네. 우리 새로운 브랜드 런칭하는 거좀 네. 소개 좀 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하시죠.